스위스 제네바의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프라이빗 빌라.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호수는 거대한 검은 거울처럼 고요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였다. 공기는 갓 내린 눈의 청량함과 벽난로에서 타는 장작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테라스의 벨벳 안락 의자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었다. 얇은 실크 가운이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감쌌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에 어렸다. 오늘 그녀는 강지윤이자 동시에 박민혁의 아내가 되었다. 몇 시간 전의 화려한 결혼식은 서울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유서 깊은 재벌 가문의 조용한 상속녀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IT 기업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젊은 CEO 박민혁의 결합, 모두가 세기의 결혼이라 불렀다. 지우는 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야망,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열정적인 눈빛에 이끌렸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구축한 방어벽을 허물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윤아,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무슨 생각해? 욕실 문이 열리고 박민혁이 두꺼운 목욕 가운을 걸친 채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칼을 타월로 털며 그가 웃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지닌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지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샴페인 잔을 빼앗아 한 모금 마셨다. 이런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군. 완벽해.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제네바의 밤. 지우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미소 지었다. 정말 완벽해요, 민혁 씨.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행복에 젖어 있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잠깐 서류 볼 게 있어서. 당신 먼저 침실에 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그는 지훈을 안심시키듯 말하고는 서재가 딸린 거실 구석으로 향했다. 지훈은 잔을 들고 일어나 침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길이 민혁이 무심코 소파에 던져둔 그의 서류 가방에 닿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그녀가 처음 보는 낯선 휴대폰. 민혁은 분명 그녀와 같은 기종의 최신형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것은 다른 디자인의 업무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낡아 보이기까지 한 휴대폰이었다. 호기심보다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이었다. 민혁은 서재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아마도 업무 관련이겠거니 생각했다. 지우는 소파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배경 화면은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로고였다. 역시 업무용이구나 생각하며 내려놓으려던 순간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HSR 그리고 그 아래로 미리 보이는 메시지의 일부가 그녀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표님, 신부는 어때요? 그래도 제 드레스가 더 잘 어울렸죠? 오늘 밤 제 생각해요. 순간 빌라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쿵하고 떨어졌다. HSR 한소라. 박민혁의 비서실장이었다. 유능하고 언제나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던 여자. 지우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그저 유능한 직원이라고 소개했었다. 지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혁의 생일을 눌러보았다. 6자리 숫자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사 창립 기념일. 그것도 아니었다. 지윤은 숨을 죽이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충격이 가시고 얼음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웠다. HSR 한소라.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이니셜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심코 한소라의 생일을 눌렀다. 지우는 민혁의 주요 임원들 프로필을 검토하며 그녀의 생일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찰칵, 잠금이 해제되었다. 지윤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메시지 목록은 끝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배신과 기만의 연대기였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당신 아내 표정 봤어요. 세상 다 가진 줄 알던데 자기가 뭘 갖게 된 건지도 모르고. 허니문은 적당히 즐기고 와요. 이사회가 다음 주에요. 자금 문제 제가 막아두긴 했는데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날짜는 바로 오늘 결혼식 직후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서 한소라는 웨딩홀의 직원 휴게실로 보이는 곳에서 민혁이 예복으로 입었던 것과 같은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도발적인 미소와 함께 당신은 내 남자예요, 박민혁. 그 여자 침대에서 내 이름만 부르지 말아요. 지우는 숨이 막혔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를 맞이하기 직전까지도 저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결혼이 그녀의 배경과 가문이 필요했던 박민혁의 정교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더 깊이 스크롤하자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애정 행각을 넘어섰다. 신규 프로젝트 자금 지윤 씨 쪽에서 좀 당겨올 수 없어요? 그 집안 보기보다 현금이 많다던데. 결혼만 성사되면 자금줄은 걱정 없어. 그 여잔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니까 내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뭐든 다 내줄 거야. AURA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우리 회사 채권 일부를 매입했던데 정보 좀 알아봐요. 그쪽 요즘 업계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AURA 글로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윤의 눈빛이 변했다. 얼음 같던 분노는 이제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뜨겁고 위험하게 응축되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민혁, 당신은 당신이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아니 누구의 목을 물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AURA 글로벌은 유령처럼 움직이는 거대 투자 펀드, 그리고 그 실소 유주는 바로 강지윤 자신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기반으로 철저히 베일 뒤에서 키워낸 그녀만의 제국이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다. 민혁이 곧 나올 것이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 자금 횡령을 암시하는 대화, 한소라와의 노골적인 사진들을 자신의 보안 이메일로 즉시 전송했다. 그녀는 메시지 앱을 닫고 화면을 껐으며 휴대폰을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각도로 돌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심장 박동도 완벽하게 안정되었다. 박민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여보, 그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왔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행복한 미소가 다시 걸려 있었다. 다만 그 미소는 이제 완벽한 가면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었다니. 그녀는 일어나 민혁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목덜미를 스칠 듯 말 듯 아슬아슬했다. 나도 믿기지 않아. 민혁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비누 향기 속에서 지우는 다른 여자의 저급한 향수 냄새와 거짓의 악취를 맡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신혼여행의 달콤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전쟁터의 작전 지도였다. 목표는 명확했다. 박민혁, 한소라, 그리고 이노베이트 솔루션. 피곤하네요. 우리 이제 쉴까요?
지훈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아내로서 이 빌라에 들어왔지만 이제 이 남자의 회사를 무너뜨릴 포식자로서 이 밤을 보낼 것이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가장 치명적이고 정교한 복수를 위한 연료로 변환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혁이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렸다. 좋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공주님 역할을 연기해 주리라. 왕국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당신의 성이 불타는 순간까지 당신은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 연약한 공주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훈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제네바의 겨울밤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제네바의 태양은 수정처럼 맑은 빛을 호수 위로 쏟아냈다. 강지훈은 박민혁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옆에서 잠든 민혁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어젯밤에 역겨운 대화를 나눈 장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붉어진 눈시울이나 절망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AURA 글로벌의 유령 회장 강지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 그녀는 민혁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비웃었다. 아침 식사는 어젯밤과 같은 테라스에 차려졌다. 민혁은 상쾌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알프스 산맥의 설경을 가리켰다. 저기 봐, 지훈아, 몽블랑이야. 오늘 오후에는 헬기를 타고 저 위를 날아보는 게 어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해뒀어. 그는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완벽한 남편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지네요, 민혁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녀는 나이프로 크루아상을 자르며 무심한 척 물었다. 참, 어젯밤에 통화 길어지던데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신혼여행까지 와서 일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손을 저었다. 아, 별거 아니야. 한 비서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놔서 그저 확인차 연락 온 것뿐이야. 당신은 이런 골치 아픈 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지훈의 손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지훈은 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박민혁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그의 야망은 탐욕으로, 그녀를 향한 열정은 계산된 기만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고 아내를 전리품이자 자금줄 정도로 여겼다. 그는 지훈이 그저 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순진한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 비서님, 정말 유능하신가 봐요. 민혁 씨가 저렇게 CEO로서 성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지훈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모를 말을 건넸다. 민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유능하긴 하지. 내 사람들은 다 최고여야 하니까. 하지만 내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야, 박민혁. 그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거만하게 웃었다. 오전 내내 지우는 완벽한 신부의 가면을 썼다. 그들은 호숫가를 산책했고 명품 거리에서 쇼핑을 했다. 민혁은 지훈에게 고가의 보석을 선물하며
아낌없이 돈을 썼다. 지우는 그가 쓰는 돈이 어쩌면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공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민혁이 잠시 스파를 받으러 간 사이 지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빌라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위성 연결이 가능한 암호화된 특수 단말기를 꺼냈다. AURA 글로벌의 핵심 임원들만 사용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장치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연락처를 눌렀다. 코드명 조커. AURA 글로벌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이자 강지윤의 유일한 신복인 조상무였다. 조상무는 지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재산을 지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심어둔 인물이었다. 그는 지윤의 그림자였고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화면에 연결 중 이라는 메시지가 떴다가 곧 암호화된 채팅창으로 바뀌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무의 메시지는 언제나처럼 간결했다. 그는 지훈이 신혼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락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자판 위를 움직였다. 긴급 명령, 코드명 트로이, 타깃, 이노베이트 솔루션, 대표 박민혁.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호흡이었다.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모든 것을 분석할 것, 부채 구조, 주요 주주, 협력사, 숨겨진 자산, 그리고 박민혁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 악용 가능한 모든 취약점을 찾아내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되지 않아 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즉시 하이드라 프로토콜 가동하겠습니다. AURA 산하 모든 유령 법인을 통해 분산 접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드라 프로토콜은 AURA가 적대적 인수를 감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 머리 하나를 잘라도 두 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히드라처럼 여러 개의 위장 법인을 통해 목표물의 부채와 주식을 동시에 잠식하는 방식이었다. 지유는 한 줄을 더 추가했다. 타깃의 비서실장 한소라. 그녀의 모든 것도 포함해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브리핑은 24시간 내로 전송하겠습니다. 채팅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유는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창밖에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아름답지만 무자비한 자연이었다. 그녀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스파를 마친 민혁이 기분 좋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헬기탈 준비됐어, 여보? 최고의 경험이 될 거야. 지유는 그의 팔에 매달렸다. 기대되어, 민혁 씨.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녀의 미소는 신혼 첫날의 신부처럼 수줍고 행복해 보였다. 헬리콥터가 눈부신 설원 위로 솟아올랐다. 민혁은 창밖을 가리키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바빴다. 이노베이트 솔루션을 어떻게 키웠는지,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조상무에게서 올 24시간 후의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혁은 지금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성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강지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 성의 기반을 씻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준 모욕과 배신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업 가치로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일주일간의 달콤한 연기는 스위스의 눈과 함께 녹아내렸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윤과 박민혁은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박민혁의 성공을 과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강지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예정이었다. 지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라는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그녀는 값비싼 수입 가구들로 집을 채우고 유명 셰프에게서 프렌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박민혁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작은 디너 파티를 주최했다. 그녀의 단아한 태도와 세련된 매너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박민혁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역시 당신이야, 지윤아. 내 조까지 완벽해. 당신이 이렇게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여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민혁은 소파에 기대어 지윤이 내온 와인을 음미하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AURA 글로벌의 그림자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흡족해했다. 당신이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전 뭐든 좋아요. 지우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민혁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야근과 긴급 이사회라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지우는 그가 한소라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심지어 지윤 앞에서 한소라의 유능함을 칭찬하기도 했다. 한 비서 없었으면 이번 프로젝트 감당도 못했을 거야. 당신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만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 지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는 말이 자신의 남편과 침대를 공유하고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 사이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의 본사에서는 한소라가 사실상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그림자이자 방패막이로서 회사의 재무와 주요 결제 라인을 통제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순진한 사모님을 마음껏 비웃었다. 그날 밤 민혁은 또다시 긴급 미팅을 핑계로 집을 나갔다. 지우는 그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서재로 향했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서재의 벽 일부를 밀자 지문과 홍채 인식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AURA 글로벌의 메인 서버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녀가 암호화된 단말기를 켰다. 조상무 코드명 조커로부터 24시간 만에 도착한 첫 번째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타깃 분석 보고서. 1차 지윤의 눈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민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부패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화려한 성장은 사상누각이었다. 박민혁은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차세대 AI 개발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 상용화 가능성도 불투명한 데 비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혁은 이 자금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기업 어음, CP과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는 한쪽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쪽에서 더 큰 빚을 내는 위험천만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단 하나라도 막지 못하면 이노베이트 솔루션은 그대로 연쇄 부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박민혁은 지훈과의 결혼을 통해 그녀의 가문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이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다. 특이사항, 자금 흐름. 조상무의 팀은 박민혁과 한소라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개발비를 부풀려
유령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꾸준히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금액은 아직 전체 부채에 비하면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발목에 채울 확실한 족쇄였다. 지우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상무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하이드라 프로토콜 1단계 개시. 목표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부채 장악. 그녀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움직였다. AURA 산하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의 7개 유령 법인을 통해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모든 기업 어음과 사채를 분산 매입할 것. 명령은 간결했다. 금액 상한선 없음. 단, 시장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극비리에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 목표는 3주 내로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최대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박민혁과 한소라의 횡령 증거를 추가 확보할 것. 그들의 모든 통신과 계좌를 24시간 감시하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합니다. 조상무의 답장이 뜨자마자 지우는 단말기를 껐다.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박민혁이 한소라의 품에서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고 있을 때 강지윤의 보이지 않는 제국은 그의 목을 조를 밧줄을 엮기 시작했다. AURA의 막대한 자본이 전 세계 금융망을 타고 움직이며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빚을 조용히 사들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와 함께 민혁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운 토스트와 완벽한 반숙 계란을 내밀었다. 민혁은 어젯밤의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점점 완벽한 아내가 되어가네. 지우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활짝 웃었다. 물론이죠. 전 당신의 완벽한 아내니까요. 오늘 회사 일도 잘 풀리길 바랄게요. 그녀의 눈은 진심 어린 염려로 빛나는 듯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걸어나간 그 회사가 이미 강지윤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입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박민혁의 자신감 넘치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서울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그는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40층 집무실에서 키메라 프로젝트의 3차원 홀로그램 시연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야망이 담긴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때 재무 담당 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조달했던 500억 규모의 기업 어음 만기 연장을 방금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500억. 큰돈이긴 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진정해, 김 이사. 늘 거래하던 곳이잖아. 담당자 바꿔. 내가 직접 얘기하지.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그의 개인 비서가 다급하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대표님, 지금 메인 뱅크인 신한과 우리 양쪽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쿵, 박민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제2금융권의 단기 자금과 제1금융권의 주거래 은행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노베이트 솔루션을 조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민혁이 책상을 내리쳤다. 지난 몇 년간 승승장구해온 그에게 이런 식의 자금 압박은 처음이었다. 그는 한소라를 호출했다. 한 실장,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채권 보유 현황 다시 확인해. 최근 시장에서 우리 채권을 매집한 세력이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로비라인 총동원해.
은행장들 저녁 약속 당장 잡아. 한소라 역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이미 파악 중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권 거래가 너무 잘게 쪼개져서 마치 수십 개의 다른 투자사가 조금씩 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민혁의 사무실에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다. 대표님, 지금 시청 특별안전점검팀과 환경부 감찰팀이 키메라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 잡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술개발본부장이었다. 박민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금줄이 막힌 것도 모자라 회사의 유일한 희망인 프로젝트까지 멈춰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완벽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그는 경쟁사들을 떠올렸지만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압박할 만한 곳은 없었다. 그는 그날 오후 약속된 은행장들과의 저녁 식사가 모두 급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그가 쌓아 올린 인맥과 신용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다. 그날 밤 박민혁은 만취 상태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비틀거렸다. 강지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민혁 씨, 무슨 일이에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박민혁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쓰러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 끝장이야. 그 개자식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은행과 시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서없이 토해냈다. 지우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민혁 씨 회사는 최고잖아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윤이 순진한 목소리로 위로했다. 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가 아니야. 전쟁이야.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 당장 이번 주에 막아야 할 돈만 1천억이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인정했다. 그는 절박하게 지윤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윤아, 나 좀 도와줘. 당신밖에 없어. 지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요? 민혁 씨? 당신 집안, 당신 아버지. 나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가족이라고. 이노베이트 솔루션이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당신 집안에서 현금으로 딱 2천억만. 아니, 1천억이라도 융통해 줄 수 없을까? 금방 갚을게. 키메라만 완성되면 10배, 20배로 갚을 수 있어.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민혁 씨,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민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역시 이 여자도 소용없단 말인가. 하지만 지윤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다시 지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다. 다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마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박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물론이야. 뭐든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재무제표는 깨끗해. 조금 부채가 많을 뿐이지 미래 가치는 확실하다고.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으려 했었다. 지우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그럼 저희 집안에서 일하는 회계팀을 내일이라도 회사로 보내도 될까요? 그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야 저도 어떻게든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말했다. 괜찮을까요? 민혁 씨, 제가 괜한 부탁을 하는 건가요? 박민혁은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는 이 순진하고 착한 아내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확신했다. 고작 집안 회계팀 따위가 뭘 알겠는가. 그는 한소라와 함께 이중장부를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자신했다. 아니야,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당장 내일 오라고 해. 내가 한 실장 시켜서 모든 자료 준비해 놓을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 아내. 그는 지훈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훈은 그의 품에 안겨 순종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집안 회계팀. 박민혁은 몰랐다. 그가 내일 맞이할 그 회계팀이 AURA 글로벌의 최고 재무 분석가들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제국을 해체할 저승사자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지윤의 친정 식구라는 이름표를 단 4명의 남녀가 이노베이트 솔루션 40층 로비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회계사들이었지만 이들은 AURA 글로벌의 최고 정예 알파팀이었다. 법의학 회계 전문가, 전직 국세청 특수조사과 팀장, 그리고 화이트 해커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을 뼈째 발라내는 저승사자들이었다. 박민혁은 그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고작 처가의 집사나 다름없는 자들이라 얕보고 있었다. 장인어른께서 까다로우시군. 뭐, 좋습니다. 한 실장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해뒀으니 저기 컨퍼런스룸에서 조용히들 검토하시죠. 점심은 최고급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한소라가 완벽하게 조작된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처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그녀는 이중장부 중 보여주기용인 A 장부만을 내밀었다. 박민혁과 자신이 공들여 만든 부채가 다소 많지만 미래 가치가 높아 보이는 깨끗한 장부였다. 그녀는 이 시골뜨기 같은 회계사들이 숫자에 질려 금방 포기하리라 생각했다. 알파팀의 리더 조상무의 최측근인 미스터 백은 안경을 고쳤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모님의 부탁이 있으셔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박민혁은 한소라에게 윙크를 보냈다. 저들이 뭘 알겠어. 적당히 시간 때우다 가겠지. 하지만 문이 닫힌 순간 알파팀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종이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특수 제작된 USB였다. 서버실 접근 권한은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메인 서버 전체 미러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민혁과 한소라가 삭제했거나 숨겨둔 모든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그들은 박민혁이 제공한 A 장부가 아닌 그들이 숨겨둔 B 장부를 찾기 시작했다. 박민혁이 횡령 자금을 빼돌린 유령 법인들의 흔적은 메인 서버에 암호화된 파일로 숨겨져 있거나 고의로 파기된 하드드라이브 섹터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들의 작업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신경망을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한소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박민혁처럼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만큼 위험에 대한 감각이 동물적으로 발달해 있었다. 저 회계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들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가 숨기고 있는 흐름을 쫓는 맹수들의 눈빛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점심시간 직후 미스터 백이 한소라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공손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한 실장님, 재무제표 상으로는 완벽합니다만 혹시 마카오에 본사를 둔 골든 드래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버 로그에 삭제된 흔적이 있어서 말입니다. 한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골든 드래곤. 그것은 박민혁과 그녀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던 핵심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들은 모든 거래 기록을 서버에서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스터 백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습니까? 이상하군요. 삭제된 인보이스 조각에는 한 실장님의 디지털 서명이 남아 있어서요. 그는 더 묻지 않고 돌아갔다. 한소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끝났다. 저들은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검찰 특수부보다 더 지독한 자들이었다. 박민혁이 그리고 강지윤이 자신들을 속였다. 그녀는 즉시 박민혁의 집무실로 뛰어들어갔다. 대표님, 당장 저놈들 내보내야 해요. 저것들. 우리 비자금 계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골든 드래곤을 언급했어요. 박민혁 역시 경악했다. 뭐? 그게 어떻게? 강지윤, 그 여자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들이 보고서를 올리면 우린 둘 다 끝장이에요. 강지윤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한소라는 패닉에 빠진 박민혁을 보며 결심했다. 이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 자신이라도 탈출해야 했다. 대표님, 나한테 500억 줘요. 내가 그동안 모은 횡령 증거 원본, 그거 들고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안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겠어요. 저들에게 모든 걸 불어버리기 전에 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일하게 믿었던 공범의 배신이었다. 너마저 날 배신해? 한소라는 차갑게 웃었다. 배신? 우리가 언제 사랑이라도 했나요? 우린 공범이었지. 이제 각자 살 길 찾는 거예요. 500억. 내일 정오까지.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고요. 그녀는 방을 나갔다. 박민혁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은행들은 채무 상환을 압박하고 처가의 회계팀은 횡령 증거를 찾아냈으며 공범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그에게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한소라를 입막음하고 급한 불이라도 끌 돈.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지분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의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그는 비밀리에 사설 투자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내 개인 지분 15%를 블록딜로 넘기고 싶소. 시장에 소문나지 않게 최대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해외 펀드를 찾아주시오. 주식을 공개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 뻔했다. 그는 이 거래가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봐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중개인은 몇 시간 만에 답을 가져왔다. 대표님, 운이 좋으십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신생 사모펀드 AURA 캐피털의 자회사가 관심을 보입니다. 시장가보다 5% 할인된 가격이지만 내일 오전 중으로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AURA
박민혁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제네바에서 한소라가 언급했던 그 AURA 글로벌과는 이름이 미묘하게 달랐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좋아. 당장 계약 진행해. 그는 자신의 지분 15%를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거액의 현금이 그의 비밀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즉시 한소라에게 송금했다. 한소라는 약속대로 모든 자료를 넘기고 공항으로 사라졌다. 박민혁은 한숨 돌렸다. 가장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여보, 장인어른께는 감사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감사팀은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다고 해. 다행히 급한 자금 문제는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해결했어. 내 개인 지분을 일부 팔았지만 회사를 위한 희생이었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내렸는지 강조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전화를 받은 지우는 완벽한 아내의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하지만 민혁 씨 지분을 팔다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빠한테 더 졸라볼 걸 그랬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박민혁은 그런 그녀의 순진함에 다시 한번 안도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의 단말기에는 조상무의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회장님, 알파팀이 골든 드래곤을 포함한 횡령 증거 원본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박민혁의 개인 지분 15%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AURA는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총부채 60%, 총지분 22%, 기존 매집 7% 포함을 확보했습니다. 박민혁은 자신이 AURA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AURA가 이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한소라를 제거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윤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 지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빚, 주식, 그리고 범죄의 증거. 그녀는 조상무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하이드라 프로토콜 최종 단계 준비.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모든 이사진 및 주요 주주들에게 긴급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통보할 것. 안건, 현 경영진 해임 및 교체. 박민혁의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다.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40층 대회의실. 평소라면 박민혁의 거침없는 야망이 울려 퍼졌을 공간이었지만 오늘 이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긴급 임시 주주 총회. 어젯밤 늦게 발송된 이메일 한 통에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소집의 주체는 AURA 캐피털이라는 낯선 이름의 이대 주주였다. 박민혁은 상석에 앉아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지분을 팔아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다. 한소라라는 폭탄도 제거했다. 그런데 감히 이대 주주 따위가 자신의 왕국에서 경영권에 도전하려 들다니. 그는 이 건방진 해외 펀드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믿었다. 시간 됐으니 시작합시다. 박민혁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도대체 AURA 캐피털이라는 분들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무례한 소집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얼마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묵직한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민혁은 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은 강지윤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져 있었고
평소에 다정하고 순진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뒤를 따라 조상무와 친정 식구라 불렸던 알파팀이 일렬로 들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어수룩한 회계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거대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었다. 박민혁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윤 씨? 당신이 여길 왜? 이건 주주총회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 집 회계팀이잖아. 당장 경비 불러. 강지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회의실을 가로질러 박민혁의 맞은편 상석에 섰다. 조상무가 그녀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지우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신원 확인 요청이 있었으니 제 소개부터 하죠.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로고가 떠올랐다. AURA, 지엘로발. 제 이름은 강지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AURA 글로벌의 의장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AURA 글로벌, 업계의 유령, 보이지 않는 손. 그 실체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박민혁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AURA, 글로벌, 캐피털이 아니고 AURA 캐피털은 저희 AURA 글로벌이 보유한 72개의 유령 법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조상무가 그녀를 대신해 차갑게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AURA 글로벌 및 그 산하법인들은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발행 주식 22%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박민혁에게 향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AURA는 현재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총 부채 60%를 보유한 여러분 회사의 최대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만기가 돌아온 500억짜리 어음도 이번 주 상환을 거부당한 모든 채권도 전부 저희 소유입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덫이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네가 이 모든 걸. 박민혁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차가워서 박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속였다고요. 박민혁 대표. 자금 위기를 만든 것도 빚을 낸 것도 당신입니다. 나는 그저 시장에 널린 당신의 빚을 사들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좌중을 향해 말했다. 오늘 긴급 주주 총회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현 대표이사 박민혁의 해임, 그리고 이사회의 전면 교체입니다. 다른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아무리 2대 주주와 최대 채권자라지만 창업자인 박민혁을 해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한 이사가 항의했다. 근거. 지윤이 그 말을 되뇌었다. 근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녀가 조상무에게 고갯짓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장부의 상세 내역이었다. 자금이 골든 드래곤 테크놀로지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박민혁과 한소라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되는 흐름도까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미스터 백, 알파팀의 리더가 일어나 건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저희 AURA 법무팀의 포렌식 감사 결과 박민혁 대표이사와 한소라 전 비서실장은 지난 3년간 키메라 프로젝트 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85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민혁의 디지털 서명이 찍힌 이체 승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주주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들의 돈이, 회사의 미래가 저 두 남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한소라가, 그 여자가 혼자 꾸민 짓이야. 한소라 씨 말입니까? 지윤이 차갑게 반문했다. 이틀 전 당신에게서 500억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그 공범 말이군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남기고 간 원본 파일엔 당신의 서명이 더 많더군요.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형사 처벌이 걸린 범죄였다. 박민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여러분, 이노베이트 솔루션은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AURA 글로벌은 지금 당장 법원에 파산 신청 및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산만은 안 됩니다. 주주들이 절규했다. 청산은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그들의 절망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AURA는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저희는 청산 대신 부채의 출자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저희가 보유한 60%의 부채를 전액 자본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말은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대가로 AURA 글로벌은 새롭게 재편될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지분 51%를 확보, 경영권을 인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고 키메라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단, 이 제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윤의 얼음 같은 시선이 박민혁에게 고정되었다. 박민혁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 및 이사진 전원의 사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항복 선언이었다. 주주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감옥에 갈 CEO와 회사를 살릴 새 주인 사이에서 선택은 명확했다. 안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박민혁 대표 해임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박민혁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부사장부터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다. 박민혁은 그들을 배신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결국 박민혁 자신을 제외한 모든 손이 올라갔다. 가결되었습니다. 지윤이 무표정하게 선언했다. 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강지윤. 지윤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남편인데. 그가 절규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지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 내 남편은 신혼 첫날 밤 제네바에서 이미 죽었어요. 당신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을 잘못 건드린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죠.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대외의실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금융범죄수사팀의 형사들이었다. 박민혁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지윤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남은 이사들과
새로운 회사의 재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한순간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박민혁이 형사들에게 맥없이 끌려나가고 묵직한 문이 닫히자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남은 이사들과 주주들은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테이블 상석에 선 강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저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지윤은 박민혁이 앉아있던 의장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앉는 대신 그 자리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거대 제국의 주인이 가진 냉철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회사는 방금 암 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울렸다. AURA 글로벌은 이노베이트 솔루션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 특히 키메라 프로젝트의 기술력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혁이라는 바이러스가 그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상무에게 고갯짓했다. 조상무는 즉시 준비해온 새로운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노베이트 솔루션 정상화 계획안 AURA는 앞서 제안한 대로 60%의 부채를 전액 출자 전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과반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주주분들의 지분 가치는 AURA의 자본 투입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파산 대신 업계의 유령이라 불리는 AURA의 자회사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였다. 우리는 즉각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지윤의 말이 이어졌다. 단, 이 구조 조정은 인력 감축이 아닙니다.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그녀는 남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 찔린 몇몇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박민혁 대표의 횡령과 배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분들은 지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AURA의 알파팀이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아닌 통보였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지유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AURA 글로벌 의장인 제가 오늘부로 이노베이트 솔루션의 신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합니다. 그녀는 조상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AURA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이신 조상무 상무께서 경영 정상화가 완료될 때까지 신임 CEO 대행을 맡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구 이사진의 사임서가 즉각 수리되었고 AURA, A 인력들이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되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주주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에 순응하며 박수로 가결시켰다. 박민혁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왕국은 그가 체포된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완벽하게 주인이 바뀌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유는 조상무에게 지시를 내렸다. 전 직원에게 즉시 내부 공지를 발송하세요. CEO 교체 사실과 AURA의 인수 계획을 투명하게 알리되 키메라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명확히 하세요. 직원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박민혁의 개인 집무실은 어떻게 할까요? 지유는 잠시 생각했다. 보안팀을 시켜 모든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변호인 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방은 제가 쓰겠습니다. 조상무는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혼자 복도를 걸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민혁의 것이었던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된 40층 코너의 CEO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박민혁의 오만함이 가득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과시적인 트로피와 기념패들, 그리고 그가 즐겨 피우던 시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이 역겨운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방 한쪽 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장관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민혁은 분명 매일 밤 이 자리에 서서 이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왕이라도 된 듯 착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아내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라 비웃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지우는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제네바의 빌라에서 진실을 마주했던 그 밤, 그녀의 심장을 얼렸던 분노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완벽한 연료가 되어 주었다. 그 분노는 이제 차갑게 식어 그녀의 권력을 구성하는 단단한 강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서 빛나는 완벽하게 세공된 칩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박민혁이 세기의 결혼이라 자부하며 그녀에게 끼워준 기만과 거짓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반지를 단 한순간도 빼지 않았다. 이 치욕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이 복수의 끝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잡아 비틀었다. 그녀의 피부에 단단히 밝혀 있던 그것이 약간의 저항과 함께 빠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다이아몬드와 백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서 받은 유일한 것이자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뒤돌아 박민혁이 사용하던 거대한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책상 옆에 놓인 값비싼 이탈리아제 금속 쓰레기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반지를 가볍게 던졌다. 쨍그랑. 막지만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을 울렸다. 그녀와 박민혁을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렇게 그의 왕국의 폐허 속으로 던져졌다. 강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그 남자의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고 이제 그녀는 그 죄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완벽하게 승리한 자의 미소가 떠올랐다.